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비사업용 토지 판단 순서 중 두 번째 단계인 판정 제외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부분과 2007년 1일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시 이상의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소재하고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양도 시기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 동그라미 1번에서 시 이상의 도시지역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의미합니다. 다만 광역시 내의 구는 제외하고 특별자치시 내의 읍면도 제외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지역도 제외하고요.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도 제외합니다. 이 동그라미 1, 2번에 대한 내용까지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기 위한 별도 요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특별히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은 그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기준인 거죠.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되는 지역 기준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동그라미 3, 4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그라미 3번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및 목장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대한 개념과 사업용 사용 의제에 대한 개념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순서는 이렇게 스텝 1 지목을 판정하고요. 그리고 스텝 2 판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스텝 2 단계에서 판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다음 단계인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입 기준을 충족한 기간이 기간 기준에 충족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사업용 의제라는 개념은 판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할 때 나오는 개념이고요. 사업용 사용 의제라는 개념은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기만 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자체를 제외하는 것이 되므로 이 스텝 2 단계에서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없으니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입기준, 기간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 기준을 거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 사업용 사용 의제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사업용 사용 의제에 해당하여 사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준인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입 기준, 그리고 기간 기준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무조건 사업용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사업용 사용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나서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시 이상의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는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시 이상의 도시지역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 내의 읍면지역도 제외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내의 행정시의 읍면지역도 제외를 하고요.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도 제외를 합니다. 이 동그라미 1, 2번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기 위한 별도 요건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은 그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동그라미 3, 4번 한번 읽어볼게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임야 및 목장용지의 경우에도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또는 상속받은 농지로서 무조건 사업용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사업용 사용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비교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 그리고 목장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시 이상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 기간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면 지역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되는 지역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기준은 아까 있었죠. 시 이상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종중이 사용하고 있는 농지로서 무조건 사업용 의제의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사업용 사용 의제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용 사용 의제에 해당하게 된다면 그 사용 의제에 의해 사용 기준은 충족할 수 있더라도 나머지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 기간 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인 경우 지역 기준은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 기준은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사용 의제가 적용되는데 사업용 사용 의제에 의해 사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 기간 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지역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야는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기준만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정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종중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사업용 사용 의제가 적용되는데요. 사업용 사용 의제에 의해 사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 기간 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역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사용 의제에 해당하는 목장용지는 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장용지는 원칙적으로 가축별 축산업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업용 사용 의제에 해당하는 목장용지만은 이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기준만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게 된다면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 기간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지역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되는 지역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기준은 있었죠. 시 이상의 도시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그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기준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무조건 사업용 의제의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사업용 사용의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용 사용의제에 해당하게 된다면 사용 기준은 충족할 수 있지만 나머지 기준인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 기간 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지역 기준이 적용되지만 면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기준은 적용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임야는 사업용 사용의제 적용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업용 사용의제에 의해 사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 기간 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야는 면적 기준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기준만을 거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목장 용지는 사업용 사용 의제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업용 사용 의제에 해당하여 사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 그리고 기간 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지목이 목장 용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업용 사용 의제에 해당하는 목장 용지는 예외적으로 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장 용지는 원칙적으로 가축별 축산업 기준 면적에 의해 면적 기준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예외적으로 사업용 사용 의제에 해당하는 목장 용지에 해당하게 되면 면적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 기준만 거치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찍어 올려드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 지목별로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 기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사업용 사용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로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유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도 측면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안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판정 제외 토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텝 3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